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최근에 풀빅산 플러스와 휴믹산 E+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조 플러스 파우더라는 해조 추출물 파우더의 입고가 1월 셋째 주에 될 것으로 보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주성분으로 알긴산 22.5%, 유기물 60.3%, 칼륨 19.78%, 아미노산 2.58%가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질소, 인산, 황, 당,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붕소, 코팔트, 바륨, 베타인, 천연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해조 파우더와는 달리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작물 증진과 전생육기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며 수확량 증진, 뿌리 밝은 촉진, pH 조정 효과, 냉해 강화, 천연 생장 호르몬 분비 등 작물에 도움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카드뮴, 납, 니켈의 미함유로 인해 작물과 환경에 건강한 제품입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해조 분말 자체는 유기농 성분으로 미네랄 및 미량 원소가 풍부하여 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 성분을 통해 해충에 대한 특정 구충제 또는 박멸 효과를 가집니다. 해조살충 유효 성분인 알긴산, 베타인, 페놀류다중합물 함유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살충 살균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진딧물, 흰파리 등 일부 토양의 해충의 독성이 있어 직접적인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화학 성분에 들어가 있는 살충 성분과 효과가 같습니다. 또한 주성분인 알긴산이 해충과 접촉하면 신체적 장애와 탈수를 통해 곤충에 피해를 주며 농마트TV의 광물질성 풀빅산과 혼용 시 살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등이 풍부하여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여 식물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이 풍부하여 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식물을 더 강하고 해충에 더 잘 견디게 해줘 간접적으로 해충의 공격에 대비를 할 수 있으며 규산염 및 미네랄과 같은 해조류 분말의 일부 성분은 곤충의 외골격, 특히 진딧물, 달팽이 등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쟁이나 자연 포식자를 통해 해충의 성장을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해충의 수를 줄여줍니다. 현재 1월 셋째 주에 입고가 될 예정이니 예약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농마트TV의 해조 플러스 파우더, 풀빅산 플러스, 휴믹산 E+는 시중의 다른 제품에 비해 좋은 효과를 자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비료 사용법 4탄으로 3탄에서 비료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다 못 전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탄에서는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석회질 비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은 생성작용에 따라 생물학적 석회석과 화학적 석회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물학적 석회석은 석회 성분을 함유한 생물이 죽은 다음 분해되어 탄산석회 성분으로 퇴적되어 그대로 석회석이 된 것을 말합니다. 화학적 석회석은 물속의 온도, 압력, pH, CO2, 함량, 다른 이온의 함량 등에 의해 용해도가 달라지는 탄산석회가 과포화 상태로 된 다음 침전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생성장소에 따라 해저에 탄산염 퇴적물이 집중되어 형성된 것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해성 석회질 퇴적물, 담수호수 및 연못의 석회물질이 퇴적되거나 온천에 침전되어 형성된 담수호소, 온천, 석회질 퇴적물 및 침전물, 건조지역에서 칼슘이 풍부한 지하수가 모관 현상으로 인해 상승 후 증발하여 지표면에 탄산칼슘이 집적되어 암석회된 건조지역 석회퇴적물, 바람에 의해 운반된 탄산염 물질이 사구를 형성해 석화임으로 고체화된 풍화 석회질 퇴적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회자원은 석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석회석이라 부르며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방해석과 고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석회와 고토가 각각 반반씩 들어있는 백운석으로 나뉩니다. 규산질비료는 벼농사에 있어서 질소 외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들 비료에는 가용규산과 석회,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규산을 사용하여 벼가 규산을 넉넉히 흡수하면 잎과 줄기가 곧게 서서 햇빛을 고루 받아 탄소동화 작용을 제대로 함으로써 흡수된 질소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산의 흡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잎과 줄기는 규산을 흡수하여 줄기 및 잎세포가 튼튼하고 억세게 자라므로 병해충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분으로 석회와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토양의 pH를 교정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규산질 비료는 벼 수량이 낮은 노후화답, 모래땅, 냉리은해 및 병해충이 심한 논, 산성화된 논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화학적, 생리적으로 모두 알칼리성이며 습기를 거의 빨아들이지 않아 취급에 편리합니다. 규산질 비료에는 광제를 원료로 하는 규산질과 천연산 규회석 암석을 원료로 하는 규회석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비료는 마그네슘이 주체가 되는 비료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의 엽록소의 구성요소이고 결핍 시는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광합성 작용이 저하됩니다. 최근에는 과수, 채소재 배단지 등에서 마그네슘 결핍증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비효가 빠른 수용성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공정 규격으로 황산마그네슘, 가공황산마그네슘, 마그네슘 붕소, 수산화 마그네슘 4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황산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의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 등을 황산과 반응시켜 그 용액을 증발 농축하여 결정을 석출시켜 제조합니다. 주요 특성은 pH가 6.5에서 8 사이로 대개 중성 내지 약알칼리성이나 황산염 때문에 생리적 반응은 사성으로 외관상 백색 결정체입니다. 속효성 마그네슘 비료이나 생리적으로는 산성 비료이므로 산성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을 중화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수분에 의해 고결되기 쉬우며 분해되므로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인산 비료와 같이 사용하면 인산의 흡수가 촉진되며 과용 시용하면 칼륨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토양이 노후화하고 염기 포화도가 낮을수록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므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을 비료로 공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량요소 비료는 식물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량요소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한 성분으로 망간, 붕소, 철, 아연, 구리, 몰리브덴 등이 있습니다. 붕산은 무색 투명하거나 또는 백색 광택을 가진 결정입니다. 냄새는 없고 특유한 맛이 약간 나며 약산성을 나타냅니다. 붕소의 요구량은 다른 미량요소에 비교하면 많고 특히 유채, 무와 같은 십자화과 작물은 붕소를 다량으로 요구합니다. 붕소의 결핍은 산성 토양이면서 비가 많은 지대 또는 석회과잉과 건조 토양에서 나타나기 쉬우며 처음에는 통도 조직의 퇴화로 잎의 위축 세포막의 파괴와 갈변 괴사 등으로 나타나므로 결핍 초기에는 누우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붕소는 뿌리에서 흡수되어 일단 식물체의 어느 부분에 머무르면 다른 부분에 이동하기 어려운 원소이므로 새로운 생장점에는 항상 새롭게 흡수되는 붕소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비료는 특정 함유 미생물의 기능 또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에 의해 작물 재배 시 도움이 되는 생물 자재입니다. 함유성 분량을 기준으로 하는 완성품인 일반 비료와는 달리 소비되는 순간까지 생명력이 유지되어 살아있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진행성 제품입니다. 녹비는 식물의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비는 산이나 들판의 식물이나 농사 후에 남은 식물 잔재, 경작지에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비 작물의 조건으로는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하기 쉬워야 하며 뿌리가 깊어 토양 속의 양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양분 함량이 풍부하여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토양 중에서 분해가 쉬워야 합니다. 녹비작물과 관련된 정보는 농마트 T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에는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 폐기물, 가축분뇨 발효액이 있습니다. 퇴비는 재래식 두엄 또는 초목회를 근간으로 하여 집, 풀, 낙엽, 톱밥, 가축분, 양질의 유기물과 같은 신선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증식에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퇴적하여 부숙시킨 것을 말합니다. 부숙겨는 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부숙겨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분뇨잔사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분뇨의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습식산화 잔사 이외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사람의 대소변을 부숙시킨 것으로 습식산화 잔사 이외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분뇨의 질소는 대부분 암모니아 테로 속효성이며 사용 즉시 흙을 덮어 암모니아의 휘산을 막아야 하고 인분뇨에 함유된 염분의 염소 때문에 담배나 서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엽토는 풀과 나무의 낙엽 같은 것이 퇴적되어 부숙된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원해에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조축산 폐기물은 가축의 도축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발효 과정과 후숙 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가축분뇨 발효액은 가축분뇨 및 청소수의 혼합물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을 비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일정 시간을 부숙시켜 병원성 미생물 및 잡초종자를 사멸하고 이분해성 물질을 분해하는 등 위생적, 경종적으로 안정화된 액상물입니다. 액비가 비료로 경지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균일성, 액상화, 저접착력, 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발효 처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보통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부산물 비료의 퇴비 등과 같이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 또는 중재한 것으로 원료의 규제와 질소, 인산, 칼륨 등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에는 어박, 골분, 대두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개분, 혼합유기질, 중재피혁분, 맥주오니가 있습니다. 어박은 식품가공 등에 쓰고 남은 어류의 찌꺼기 또는 어획이 많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어류를 압착 건조 분쇄하여 만듭니다.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어박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가루로 만든 것을 어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소와 인산이 많이 들어있고 칼륨은 적은 편이며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보다 밭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초목회와 섞어 쓰면 유지분의 비노화작용에 의해 분해가 빨라집니다. 흙과 잘 접촉하지 않으면 분해가 늦기 때문에 시용하고 난 다음 반드시 흙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새나 벌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분은 동물의 뼈를 건조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효성 비료이며 인산이 주성분이므로 질소 및 칼륨의 병용이 요망됩니다. 골분 중의 질소, 인산은 물에 녹지 않고 토양 중에서 서서히 분해한 후 작물이 흡수하므로 비료분해 유식이 적습니다. 대두박은 콩을 분쇄하여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평균 단백질 함량은 44%이고 껍질을 벗기고 제조한 탈피 대두박의 단백질 함량은 48% 정도입니다. 아미노산 조성이 좋고 양적으로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박류는 함유된 유지의 함량에 의해 분해의 차이가 있으며 유지가 적은 것이 분해가 빠르며 일반 화학비료보다 온화효성 지효성이며 밑거름으로 적합합니다.
분해할 때 열과 유기산이 생기므로 작물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며 기름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 좋습니다.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물, 땅콩유박, 아주까리 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은 유채 면실계, 땅콩 해바라기 씨 등 유지의 원료가 되는 많은 종자에서 유지를 추출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채종유박은 유채 종자에서 기름을 채유한 후 남은 찌꺼기이며 15에서 20%의 가용성 질소질과 20%가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용유로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유채 종자에서 압착 추출법으로 채유한 후 유박은 비료로 사용됩니다. 면식유박은 모타씨 깻목 비료라고도 합니다. 씨의 뇌과 피가 적을수록 양질의 깻목이 생산됩니다. 참깨의 종자에는 45에서 55%의 기름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36% 들어있습니다. 종자에서 품질 좋은 기름을 짜내 사용하고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은 비료로 사용됩니다. 땅콩유박은 식용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제휴공장에서 산출되며 성분은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양호한 유기질 비료이나 최근에는 대부분 사료로 이용됩니다. 아주까리는 피마자라고도 불립니다. 종자의 34에서 58%의 기름이 들어있는데 불건성유이고 점도가 매우 높으며 열에 대한 변화가 적고 온고점이 낮습니다. 역시 짜고 난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자유박 및 옥수수유박은 질소 함량이 부족하고 팜유박 등은 질소 함량 및 칼륨 함량이 공정규격미달로 유기질 비료로는 등록할 수 없으나 퇴비의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강유박은 쌀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 화학비료보다 완효성 지효성이며 밑거름으로 적합하고 원료는 미강유박의 하나므로 미강박인 쌀겨는 제외됩니다. 특히 쌀겨는 산패가 진행되므로 부패의 원인이 되며 입자가 너무 고와 토양의 물리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합유박은 잠용유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목, 땅콩유박, 피마자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중 2종 이상이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부숙된 원료나 부숙시킨 것은 제외합니다. 토양 중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된 후에 작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효성입니다. 밑거름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수 등 여러 해살이 작물에는 웃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가공개분은 개분을 원료로 하여 유통 시의 발열,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황산 또는 발효 처리하여 화력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개분의 성분 함량은 닭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수분이 적은 짙은 비료로 질소와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분의 반응은 산성이고 질소는 대부분 요산태입니다. 거름으로 사용 시 종자나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합유기물은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목, 땅콩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개분가공비료, 중제피혁분, 맥주온이가 2종 이상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조미료 생산 시 부생되는 폐액을 농축, 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화학 처리된 물질과 식품, 양조, 약품 등의 제조 슬러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맥주온이 중제피혁분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유해 성분인 납, 크롬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증제피벽분은 동물성 폐기물의 일종으로 피혁 제품 제조 중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피혁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불합격품 등을 가수분해 처리하여 비료 생산업체에 이송, 중부기로 증제하여 건조시킨 후 분말화한 것을 말합니다. 찌는 장치는 온도 140도 제곱센치당 4.5kg의 압력하에서 증제함으로써 가수분해되어 식물의 흡수가 용이합니다. 맥주온이는 맥주 제조 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각각의 성분 함량을 보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비료 사용법 3탄에 이어 비료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비료의 반응과 성질, 사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